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는 6월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2경기 일정을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감독 선임 협의와 후보군 선정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논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기존의 1순위 후보였던 제시마 씨, 2순위 후보였던 헤수스 카사스 감독 이상의 위상을 가진 거물급 감독과 접촉한 사실이 공개됐죠. 이 정보에 대해서 한준TV에서 직접 팩트체크한 독점 정보와 더불어 한국 축구가 지금의 최대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또 이를 위해서 선임할 수 있는 감독 후보군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김도훈 전 울산 HD 감독을 6월 A매치를 이끌 임시감독으로 발표했죠. 6월 6일 목요일 저녁 9시 싱가포르 원정 더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치르고 6월 11일 화요일 밤 8시에는 중국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를 경기를 김도훈 감독이 지휘하게 되는데 김도훈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박건하 전 수원삼성 감독이 수석 코치를 맡고 최성용 전 수원삼성 코치 그리고 조용형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가 보조 코치로 그리고 양영민 골키퍼 코치, 이재홍, 정현규 피지컬 코치가 대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박건하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홍명보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올림픽 동메달에 기여를 했었고 또 2014 브라질 월드컵도 코치로 참가했고 또 2015 호주 아시안컵 역시 홍명보 감독이 물러난 가운데 슈틸리케 감독을 보좌하면서 대표팀 코치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죠. 또한 이후에도 다렌이라든지 상하이 선화 등 코치를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은 점을 평가해서 코치로 선임이 됐습니다. 또한 1998년과 2002년 월드컵에 선수로 참가했던 최성용 코치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강원FC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이후 서정원 감독을 보좌하는 수원삼성의 코치로 활동을 하다가 2023년에는 수원삼성의 감독 대행까지 역임하는 등 프로 무대에서 지도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죠. 또 공부하는 지도자로서 전술 전략 그리고 훈련 세션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요. 또 중국 다렌과 상하이 선화에서는 박건하 코치와 함께 생활하면서 호흡도 좋은 코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용용 코치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었고 지난 3월 달에는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도 코치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면서 대표팀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꾸준히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 전임 지도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 성장하고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양영민 골키퍼 코치 같은 경우에는 성남 1화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골키퍼 전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홍 정현규 피지컬 코치 역시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지난 3월 A매치에 황선홍 임시감독을 도왔었고 이재홍 코치 같은 경우에는 런던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대한민국 축구의 굵직한 대표팀 각종 경기 연령별 팀까지 모두 소화한 대한민국 최고의 피지컬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모이게 됐지만 능력 있는 코치들이 모여서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 대표팀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임시감독이 6월달에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면 그대로 정식 감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상황은 명확히 아니라는 점을 김도훈 감독 및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KBS에서 보도한 대로 정혜성 위원장은 마시 감독에 이어 헤수스 카사스 감독과의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브루노 라즈 감독과 세뇨 기네슈 감독 3, 4위 순위의 감독이 리스트에 있기는 했지만 이들과 연달아 이제 협상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후보군을 다시 추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임시 감독을 일단 선임해 놓고 조금 여유 있게 스텝을 밟으면서 또 다양한 후보군이 6, 7월에 나올 수 있을지 또 협상이 가능한 감독까지 폭넓게 보면서 이제 논의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헤수스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최근까지 협상이 된 것으로 이제 전해졌지만 중동 매체 윈윈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결국에는 이라크 축구협회에서의 설득을 통해서 카사스 감독이 남게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 대표팀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아랍어 통역사인 모하메드 압델 하페즈를 향한 좀 부정적인 여론, 아시안컵 기간 중에 이라크 기자들과 카사스 감독 사이에 있었던 조금 이제 불화와 이런 부분들이 통역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통역이 좀 해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카사스 감독은 본인을 보좌해왔고 막역했더니 통역의 해임 사태와 더불어서 새로운 도전 또 한국 대표팀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라크 축구협회가 카사스 감독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해임했던 통역도 복귀시켰고 모든 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설득하면서 남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카사스 감독은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제안했던 그 조건에 의하면 지금 이라크 대표팀과 함께하고 있는 6명의 스페인 코치를 모두 대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는데 이라크 대표팀에 남게 되면 이들과 꾸준히 또 함께 할 수 있고 조건적으로도 개선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3순위, 4순위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 후보군은 왜 그럼 만든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는데요.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3, 4순위인 브루노 라즈 감독과 세뇨 기네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권이 있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에서 추인하지 않았다. 즉 앞선 1, 2순위 같은 경우도 전력강화위원회가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오갔지만 세부 조건 협의는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대한축구협회의 수뇌부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협상이 틀어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라즈 감독이나 규네슈 감독은 협회의 수뇌부의 결정권자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인물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루노 라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의 경험이 없는 점, 그리고 규네슈 감독은 72세 고령이라는 점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공개된 정보대로 면담 과정에서 전술적인, 훈련적인 이런 비전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공유되지 않다 보니까 확신을 갖고 제안을 하긴 좀 어려웠다. 무엇보다 작은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잘못 선임할 경우엔 정말 한국 축구가 월드컵 예선을 치를 과정 속에 큰 타격, 정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정몽규 회장 역시 내년 1월에 있을 회장 선거 4선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번 감독만큼은 정말 제대로 뽑아야 된다, 확실하게 뽑아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 3순위, 4순위로 넘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1, 2순위 후보는 분명히 협회 내에 가능한 30억 원가량의 예산으로 협의가 진행됐던 인물들인데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최근 KBS 라디오 뉴스레터 K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파격적인 감독, 정말 깜짝 놀랄만한 감독과도 접촉을 했고 협의가 진행됐을 정도로 전력강화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 쪽에서 그래도 가능한 최고의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좋은 감독이라면 현실적으로 들 수 있는 이 비용들의 이상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의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감독이 누구냐?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같은 경우 언급한 게 당시 KBS의 진행자가 클롭급의 그 감독이 되냐, 그 정도 감독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의 이제 추정으로서 언급해드렸던 후보군이 주제 무리뉴 감독이라든지 토마스 투헬 감독이라든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올 여름에 새로운 팀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감독들 중에서 클롭 감독과 견줄 수 있는 커리어나 또 이런 이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들은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체크해본 바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아니고 투헬 감독도 아니고 콘테 감독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이 앞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원활한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위해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좋은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게 되는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힌트만 드리면 이 인물들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클롭 감독은 정말 세계 최고의 감독 중에 하나이고 역대 최고 감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감독들은 이제 한 명은 아닙니다. 그중에 유력했던 한 명이 있기는 한데 이 대상자를 복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복수인데 이 복수 중에 한 명은 한때는 클롭급의 이제 성과를 냈던 인물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클롭급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두 감독 모두 유럽의 메이저 타이틀을 감독으로서 획득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다만 이들의 협상 성사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영표 전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들이 오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 있기보다는 이런 인물들까지도 접촉을 했고 어떻게든지 좀 데려오기 위해 노력을 했던 전력강화위원회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가능한 어떻게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결정하고 또 협상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 조건에 대한 권한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감독을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근거로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이 감독과 접촉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이 감독들이 결렬됐는지 무산됐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1순위, 2순위 감독과 협의가 진행되던 과정에는 이 감독들과의 협상이 밀도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1, 2순위였던 마쉬 감독과 또 카사스 감독이 결렬된 현 시점에는 다시금 논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감독들뿐 아니라 이미 접촉했던 감독들뿐 아니라 이번에 이제 원점에서 다시 후보군을 추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인물들 플러스 추가적으로도 다른 감독들이 물망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감독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협회가 갖고 있던 자금에 조금만 좀 보태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그 감독이 원하는 조건을 좀 맞춰주면서 데려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땐 사실 지금 협회 예산만으로는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 감독들도 실제 협상에 구체적으로 돌입을 했을 때는 무산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외부의 자금 내지 정몽규 회장의 사제 출연이 없이는 이런 거물급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중계권 관련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고 많은 대표팀 경기를 실질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로 중계하고 있는 쿠팡과의 협업과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이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 플레이가 2025년부터 AFC 패키지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얘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최종 예선전의 중계를 쿠팡 플레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계가 이제 원활하게 또 큰 화제를 모으고 인기 있게 진행이 되려면 우리 대표팀의 성적도 좋아야 되고 우리 대표팀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인기가 높아야 된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감독이 정말 믿을만한 감독이 와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함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어요. 대한축구협회가 향후 기대할 수 있었던 스폰서십 수익과 각종 이벤트와 프로모션 수익뿐만 아니라 이 파리올림픽 중계권을 갖고 있는 KBS, MBC, SBS 등의 방송 3사가 이로 인해 잃게 된 피해액이 300억대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정도의 막대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고려한다면 연봉 몇십억을 아끼려다가 더 큰 화를 입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 1월 4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몽규 회장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몽규 회장이나 대한축구협회가 무너진 한국 축구의 신뢰, 협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번 감독 선임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 가진 모든 네트워크와 모든 자금과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투자를 유치해서 데려와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저희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축구에 투자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이라든지 또 K리그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전북현대, 울산현대 측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축구 컨텐츠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와도 협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감독을 데려오면서 쿠팡 플레이를 위한 독점적인 컨텐츠를 만들다거나 이에 대한 다양한 부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쿠팡 플레이도 투자한 만큼의 좀 어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컨텐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캐나다 축구협회에서 제시 마시 감독과 그 코칭 스태프를 협회의 재정난 속에서도 데려올 수 있었던 그 방안을 대한축구협회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쿠팡 플레이의 자금력은 기존의 CJ가 갖고 있던 AFC 패키지 중계권을 무려 6,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85억 원, 거의 900억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가져왔고요. 지금까지 스포티비에서 중계해왔던 프리미어리그 역시 2025년부터 6년간 중계권을 연간 700억 원, 총액 4,200억 원에 확보할 정도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허스퍼의 내한 경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거행의 초청비를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의 성장을 끌어냈다는 확실한 성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을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이 AFC 패키지를 거액에 사온 것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 대표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큰 인기를 누려야 된다. 그러려면 감독을 잘 데려와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명분을 갖고 협의를 한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의 자금난 속에서도 최고급의 감독, 시장에서 설득할 수 있고 명분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감독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총알을, 실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물론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투자와 사제 출연도 분명히 따라야만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추가적으로 접촉하고 새롭게 꾸릴 수 있는 리스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우선 독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장기간 독일 대표팀을 지휘했던 요아힘 레브 감독이 2021년에 독일 대표팀에서 물러난 이후 3년 가까이 야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임기 막판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는 신태용 감독이 이끌었던 우리 대표팀에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독일 대표팀의 전성시대를 이끄는 과정 속에 보여왔던 수많은 경험과 전술적인 면들을 고려한다면 레브 감독은 분명히 이번 월드컵에서 지난 독일에서의 아쉬움을 좀 만회하면서 감독 경력의 마지막 도전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직 60대 중반의 나이고요. 그리고 칠레 대표팀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역동적이고 화끈한 축구를 통해서 성과를 냈고 경험을 했던 비엘사의 제자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도 충분히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브라질 프로리그 플라멩고에서 좀 아쉬운 성적 속에 지난해 9월 물러난 이후 현재 무직 상태인데요. 이분은 스페인 라리가의 세비야에서 특히 라리가 무대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술을 통해서 재미있는 축구를 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 조금은 아쉬운 평판 하락과 부침의 시간을 겪기는 했으나 분명히 고점을 생각한다면 기대가 되는 감독이고 또한 명예 회복과 국제 무대에서 월드컵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감독이다. 그리고 현재
또 다른 야인으로는 콜롬비아 출신의 전 멕시코 대표팀 감독인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오 감독이 있는데, 이분 역시 지난 3월에 브라질 클럽인 아틀레티코 파라나이시에서 이제 해임된 이후에 무직 상태인데, 바로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신출귀몰한 전술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멕시코 대표팀을 이끌며 16강에 진출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감독 역시 현 시점에서 저촉이 가능하고, 또 브라질 대표팀을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끌었던 치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라멩고의 감독직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계약이 올해 말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율을 한다면 플라멩고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충분히 접촉해서 월드컵 3차 예선 개시 시점에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치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은 브라질을 이끌었던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브라질이 위기에 있던 상태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재건에 성공했던 전술 전략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고 공부하는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치치 감독도 분명한 접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투자와 의지 그리고 명분 등들을 고려했을 때 월드컵의 경험이 있고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으며 대표팀의 운영을 잘 아는 인물로는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협회가 접촉한 바 없다라고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기대감만 있었던 무리뉴 감독, 투헬 감독, 콘테 감독에 대해서는 협회가 접촉한 인물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접촉 가능한 인물이다. 현재 분명히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딱 2년만 이제 월드컵을 준비해서 또 월드컵 본선 진출이 유력한 한국 대표팀에서, 특히 유럽 무대에서 이미 높은 인정을 받고 있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의 선수가 있는 한국 대표팀은 어느 정도 프로젝트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무리뉴, 투헬, 콘테 감독은 물론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접촉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는 있다. 지레짐작으로 제안도 안 해보고 만나보지도 않고 접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건에 어떻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파격적인 감독보다 이 감독들의 급이 더 높긴 하더라도 물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얘기를 굳이 안 해볼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라파 베니테스 감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조금은 전성시대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셀타비고에서 감독직을 수행했고 현재 무직 상태인데, 스페인 클럽과의 연결고리 얘기가 있긴 해도 아직 무직 상태이고, 또 기성용 선수와의 인연, 최근에 기성용 선수가 UEFA 지도자 라이선스를 이제 공부하기 위한 과정 속에 베니테스 감독을 유럽에 가서 만나보고 왔던 일도 있고,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축구에 관련된 분이 또 최근에 이분을 만나서 의견 교감했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도 베니테스 감독은 후보군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베니테스 감독이 영국 방송에 나와서 한국에 제안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한다면 무리뉴, 투헬, 콘테, 베니테스 같은 유럽 리그를 평정했고 유럽의 메이저 무대에서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성과를 냈던 이런 감독들 역시 우리가 접촉해서 협의할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파 아메리카와 유로 대회에 참가하는 감독들과의 협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장 이런 움직임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역시 지금 임시감독을 선임한 것은 만약 이 시점에 외국인 감독이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6월 대표팀을 지휘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임시감독을 선임했어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도 실질적으로 지금 열렸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설득하고 도장을 찍어야 이들의 또 가격이 올라가고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빠른 결단, 이 투자를 이끌어내서 가능한 최고의 감독, 역대급 감독을 데려올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축구가 불신을 안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론을 반전시키고 민심을 회복하고 기대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한 이 시점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제대로 된 성과와 기대 이상의 성과, 우리의 목표인 원정 8강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더더욱이나 투자가 필요하다. 축구라는 스포츠의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팬들이 정말 이제 유럽 축구를 가까이 지켜보고 또 한국 선수들이, 한국 유럽파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체감했듯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번에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결단과 투자와 의지를 통해 최고의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떤 리스트를 구성하고 어떤 협상이 이어질지 앞으로 나올 최신 상황과 독점 정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